네, 이번 유형은 등차 수열의 활용, 도형과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뭘 해볼 거냐면 등차 수형을 당연히 활용을 이용한 문제를 풀 거고요. 그에 해당하는 어떤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그래프에 관련된 활용 문제들을 풀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도형 문제 그리고 또는 그래프를 어떻게 풀겠냐를 좀 생각해 볼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도형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도형 문제에서는 문제 힌트를 줍니다. 일정한 만큼 커진다. 이러한 말들이 주어짐으로써 얘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오고요. 또는 그냥 그래프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성질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보세요. 자, 우리가 그래프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직선이 하나 딱 그려져요. 됐죠? 그랬을 때 요 직선에 해당하는 y-값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같은 간격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 3, 4. 그랬을 때 누굴 물어보냐면 요 값들에 대해서 의미하는 게 뭔지를 많이 물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랑 그래프가 또 마찬가지 요게 직선이 하나가 더 나옴으로써 이러한 도형을 만들어 버리고 그런 삼각형에 대해서 뭘 물어본다고요? 또 요 것들이 뭘 의미한지를 물어본다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학생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좀 가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아까 등차 수열인 것은 첫째 항 플러스 n-1 d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d 곱하기 n 더하기 a1 마이너스 d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n에 대한 몇 차식이요? 1차식이 된다는 거예요. n에 대한 1차식에 해당하는 그 값들은 무슨 수열 이룬다? 등차 수열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an이라고 쓰고요. 얘가 d 곱하기 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에 대응되는 요 값이 a1이 되는 거고요. 얘가 A2가 되는 거고 얘가 A3가 되는 거고 얘가 A4가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Y값들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근데 도형에서 그 Y값이라는 것은 요 길이에요. 요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들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 간격들이 전부 다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 간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또 이렇게 쭉 평행한 걸 그으면 이 간격 보이죠?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요 간격.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 간격이 전부 다 일정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공차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도형에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직선 하나 더 그렸다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두면 얘가 b1 플러스 n-1 d 다시라고 간다면 얘가 n d 다시 더하기 b1 마이너스 d 다시가 돼서 얘도 마찬가지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요 해당하는 y-값들 보이죠? 얘 y-값들이 요 y-값들이 뭐가 되냐면 b1, b2, b3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요 y-값들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뭘 물어봤어, 아까? 얘들은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것은 두 등차 수열의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등차 수열의 차에 대해서 요것들은 마찬가지 뭘 의미하냐. 그러면 뭐예요? 두 개를 빼보는 거죠. 이 수열과 이 수열을 빼봐요. 그러면 두 수열을 빼게 되면 an 빼기 bn을 구해보면 얘가 n으로 묶이면서 d-d' 더하기 a1-d에다가 빼기 b1 더하기 d''가 되는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정리해보면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뺀 것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뭐라고요? 요 그림상에서 여기 간격들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곧바로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이해를 했다면 이러한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등차구나. 등차구나. 뺀 것도 등차구나. 나는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라고 곧바로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 또는 이제 도형에서 많이 나오는 등차 수열에 대한 좀 성질을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도형이 나왔을 때는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하고는 이제 예시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는 2012년 6월 학평 B형 27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높이가 서로 같은 원판을 나무통 위에 올려놓으려고 한다. 그림과 같이 원판 한 개를 올려놓았을 때를 전체 높이를 H1, 두 개를 올려놨을 때가 H2, 세 개가 H3. 이와 같은 방법으로 N개를 올려놓았을 때가 HN, 그리고 H15가 6일 때 이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일정한 높이가 서로 같은 원판을 나무통 위에 계속 올려놓는다. 높이가 같은 것을 계속 올려놔서 높이를 계산하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똑같은 높이를 계속 커지게 하는 거니까 우리 일명 등차 수열이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이 똑같은 높이가 생성되는 요것들의 높이들은 이것들이 뭘 역할한다? 공차 역할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 깔려있던 요 통나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값이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H1은 요거 더하기 공차가 되겠고, 마찬가지 H는 요거 더하기 공차가 2개가 되겠다. 얘는 요거 더하기 공차가 3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H1에 어떤 원래 나무통 위에다가 원판 하나 올려둔 거니까 공차 하나가 되겠고, H2는 X 플러스 2D가 되겠다. 맞죠? 그러면 우리 뭡니까? HN을 곧바로 한번 일반항 써볼까요? X 더하기 ND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랬더니 문제에서는 15번째가 나왔습니다. 15번째는 뭐예요? X 더하기 지금 15D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런데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식이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저 결과를 좀 한번 써볼게요. 뭐가 되냐면 H5 더하기 H13 더하기 H17 더하기 H25네요. 그러면 얘가 X 더하기 4D가 되겠고요. 얘가 5D죠. 그대로 얘가 X 더하기 13D, 얘가 X 더하기 17D, 얘가 X 더하기 25D가 되겠다. 야, 그랬더니 요 D들을 봤더니 보세요. 30개고요. 30개가 되니까 총 60개가 돼요. 그 60개라는 것은 요거의 4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X가 4개가 있다. 그러니까 얘를 4로 묶어주면 그게 X 더하기 그대로 15D가 돼서 우리가 구했던 H15만 알고 있으면 요 합들을 구할 수가 있는 형태라 나왔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6이니까 6, 4, 24가 돼서 결국에는 이 값은 24가 되겠다. 이러한 활용 문제를 하나 풀어봤죠. 문제에 나와 있었죠? 뭐라고요? 일정한 만큼 같은 높이에 있는 원판을 계속 쌓아 올린다. 그럼 일정한 양이 계속 더해지니까 등차 수열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른 이제 활용 문제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판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 등차 수열 나오면 일반항을 통해서 풀겠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다른 문제들도 풀 수가 있을 겁니다.